안녕하세요, 금닥초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뭔가 새롭게 변한 부분을 좀 아실 수 있으실 텐데, 그래서 지금 웹캠이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는 이제 얼터가이스 경기 영상을 좀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다면은 지금은 이제 얼터가이스트 대계단 해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터가이스트에 대해서 좀 더 입문하게 도움이 되게끔 그런 영상을 좀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그냥 대계단 해설 예전에 했던 거 조금 보완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기본 레시피는 지금 구축을 한 상태인데 효과 제가 키카드 하나씩 좀 설명드리면서, 그러니까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그거죠. 영상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은 목차죠. 첫 번째는 순서 들어가지. 입문, 카드 해설, 입문자용이에요. 이제 초급, 중급, 빌드. 세 번째가 고급으로 사이드 교체. 이 정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카드 해설 좀 말씀드리면은 처음 하신 분들은 왜냐면 효과를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카드가 얼터가이스트 마리오네터죠. 이거는 이제 얼터가이스트의 가장 주축 카드는 아니에요. 일단 핵심 몬스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환했을 시에 얼터가이스트 함정 카드를 이제 자신 마함전에 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가 얼터가이스트 카드를 하나 부수면서 묘지의 얼터가이스트 몬스터를 살리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마리오네터로 프로토콜을 주로 대부분 많이 세트를 하고요. 이제 이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몬스터 효과를 막는과 동시에 상대 우라라 케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것과 이제 연계되는 카드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카드가 바로 얼터가이스트 멀티페이커입니다. 지금 현재 얼터가이스트를 티어권까지 올려준 가장 1등 공신 카드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함정 카드를 발동했을 경우에 이 카드를 패해서 특수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특수산했을 때 덱에서 얼터가이스트 몬스터 페이커 이외 몬스터를 수비 표시로 특수산하는 효과인데, 그래서 이 카드로 나와서 연계되는 카드가 첫 번째로 멜리시크도 될 수 있겠죠. 멜리시크 나옴으로써 이제 다음 턴에 자신의 마리오네트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원하는 몬스터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멜리시크 혹은 실키타스를 특수환하는데 실키타스도 굉장히 위협적인 카드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이 카드 이외에 얼터가이스트 카드 한 장을 주인의 패로 되돌리고 그 다음에 상대 필드의 카드 한 장을 손패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보통 근데 효과는 제가 콤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하루라라죠. 이거는 웬만한 유의한 모든 덱에 거의 빠지지가 않는 카드죠. 뭐 제왕이라든지 생단지형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오르라도 처음 접할 수도 처음 보는 카드인데 이게 뭔지 싶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가 덱에서 카드를 패 넣는 효과 혹은 특수환하는 효과, 묘지로 보내는 효과, 그 셋 중에 하나를 막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식이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범용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숫자 2 표시가 되는 게 이 카드는 정말 강력한 카드라서 덱에 2장까지만 넣을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유령 토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부산 홀 대회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 소서리스가 이미 발매가 됐죠. 발매가 됐기 때문에 링크 덱이 굉장히 많은 덱들이 버프를 먹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서리스라는 카드는 서먼 소서리스입니다. 이 카드를 막기 위해서 핸드트랩이 좀 강요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후공에 예정 같았으면은 이제 넘어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기랑승부라든지 케어할 수 있는 카드가 있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핸드트랩이라는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정말 키카드 중 하나는 오라라 다음으로 유령토끼. 이건 이제 상대가 이미 안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는 카드가 마법 함정 혹은 이제 몬스 효과 발동했을 때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소서리스 이후의 메타에서는 좀 많이 강요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이나 혹은 벨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증식이지. 이것도 이제
거의 우라라와 더불어서 모든 덱에 빠지지 않은 카드 중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발동을 하면은 패에서 버리는 거,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특수한 할 때마다 드로우를 계속 하는데, 요즘에 뭐 전개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10장 뭐 20장 정도는 충분히 드로우 할 수 있는 그런 덱들이기 때문에 증식이지는 저는 웬만하면 모든 덱에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몬스터는 기초적으로 설명 다 됐고, 멜리시크 설명 안 드렸네요. 멜리시크는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효과죠. 묘지로 보내졌을 때 얼터가이스트 몬스터 카드를 패에 가져오는 효과도 있지만, 일단 우선 이 카드는 직접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직접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 효과 보시면은 데미지를 주면은 상대 필드의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내요. 정말 무시 못하는 카드거든요. 뭐 마술사 상대로도 이런 자독이라든지 뭐 홍채 그런 카드들을 이제 효과 발동 자체를 못하기로 할 수도 있고, 묘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파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정말 1등 공신 카드입니다. 타점이 얼터가이스트가 이렇게 보시면 뭐 1600, 1200, 800, 뭐 500 높은 타점이 아니지만 그 타점을 멜리시코로도 충분히 케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이제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야 욕망과 겸의 항아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스팅 카드죠. 부스팅과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카드인데, 아무래도 얼터가이스트가 이 스푸핑이라든지 뭐 페이커가 잡히면은 계속 순환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몬스터의 부족함이 없지만, 이제 페이커나 스푸핑이 안 나왔을 때를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좀 빨리 서치하고자 보통 저는 한 장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는 무한포양인데, 이 무한포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카드도 이 페이커와 정말 제일 궁합이 좋은 카드 중 하나인데, 자 보시면 자신 필드에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카드 발동 패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함정 카드는 세트를 하고 다음 턴에 발동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상대 이제 이런 핸드 트랩처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상대가 뭐 전개를 한다. 전개를 할 때 패에서 발동을 하면서 여기 이제 체인을 해서 체인을 하는 거 아니죠. 이 효과 처리 종료 시에 페이커까지 덤으로 특수함에서 상대 턴에 개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포용으로 몬스터 효과도 한번 맞고 페이커 실키타스를 연계해서 실키타스로 상대 몬스터까지 올려버리는 두 장을 상대 턴에도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도 그래서 핵심 카드이기 때문에 3장을 꼭 넣었습니다. 다음 카드는 얼터가이스트 머티리얼리제이션이죠.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리빙데드로 흔히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이 카드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효과가 자신 묘지에 얼터가이스트 몬스터 한 장 살리고 그 몬스터를 공격 피처로 투사한 뒤에 이 카드를 장착 카드로 취급하여서 장착을 하죠. 그 다음에 장착 카드이기 때문에 벗어나면 그 몬스터 파괴가 되고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제 이 말은 이게 통상 함정이기 때문에 원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리빙데드는 많이 여러분 아시는 카드인데, 리빙데드를 발동했을 때 상대가 트윈 트위스터로 파괴를 한다. 그러면은 원래 소생 효과가 안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통상 함정이기 때문에 머티리어제이션을 발동을 하고 거기서 상대가 트윈 트위스터를 발동을 했다. 그래도 이제 트윈스터 처리가 돼서 머티리어리제이션이 묘지로 간 다음에 이제 효과로 소생이 되는데, 이때 머티리얼리제이션이 이미 묘지에 있기 때문에 파기조차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살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키타스랑도 콤보가 많이 이어지죠. 그래서 머티리어제이션을 발동을 하고 거기에 체인으로 실키타스로 이 머티리어제이션을 올린다면은 머티리어제이션 손필 올라오지만 이 머티리어리제이션으로 살리는 몬스터는 그대로 파괴가 그냥 필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고, 대신에 이 카드를 한 장만 넣는 이유는 마리오네터로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바로 세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카드는 실키타스로 우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을 넣습니다. 다음은 이제 얼터가이스트 프로토콜, 이제 얼터가이스트 메인 함정 카드 중 하나인데, 이 카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카드인 거는, 이 카드 마법 함정존에 존재하는 한 일단 얼터가이스트 카드 효과및 발동한 효과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뭐냐, 이 프로토콜이 존재하고 페이커가 나왔을 때 페이커에도 우라라조차 발동을 못 시킨다는 거거든요. 특수 안 했을 때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메리트가 있는 카드인데, 더군다나 이 두 번째 효과, 상대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때 이 카드 이외에 자신 필드 한면 표시 얼터가이스트 카드 한 장을 보내고 무효라는 이 영성 감정판 통고죠. 그 효과까지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무조건 3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카드는 퍼스널 스푸핑. 이건 이제 얼터가이스트 카드는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거 한 장으로 발동을 함과 동시에 페이커 원하는 몬스터, 얼터가이스트 몬스터를 언제든지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림을 줄여주는 카드죠. 그래서 이거는 뭐 패 넣었을 때 우라라든지 유령토끼 뭐 그런 걸 맞으면은 아프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도 저는 스푸핑 3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카드는 얼터가이스트 고유의 카드가 아니라 이제 견제 카드죠. 깨어나지 않은 악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티어가 원래 마술사가 압도적인 쉐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마 부산에서는 소서리스가 발매되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갈리겠죠. 그래서 메인에 깨어나지 않은 악몽의 매수 투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수가 있으신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메인에 2장 정도는 트릭스터라든지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넣는 카드. 이건 이제 영석 함정이고,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라이프를 지불할 때마다 상대 필드 앞면 표시의 마법 함정을 계속 파괴합니다. 그래서 최소 한 장만 깨더라도 이득이고 2장 이상 3장 이상 깨버리면은 어드밴티지 차이는 굉장히 많이 불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량승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무한포용과 같은 개념으로 자신 필드에 카드가 존재하는 경우에 패에서도 발동이 가능한 함정 카드고요. 그래서 후공에서 돌파를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발동하면 상대 필드 다 정리가 돼서 상대 필드 카드 수가 자신 필드 카드보다 많을 경우에 이제 자신 필드 카드 수가 같아지도록 상대는 다 제외를 하는 건데, 그 말은 상대 필드에 만약에 함정 카드가 5장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배틀 페이지 돌입하고 바로 발동을 하면은 상대편은 이제 제 필드에 기량승부가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 한 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하는 거 5장을 다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대4, 1대 다수의 교환을 할 수 있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도 메인의 3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이드 포함을 해서 3장은 무조건 얼터가이스랑 또 궁합이 맞고요. 그래서 페이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의 통고, 신의 심판, 신의 경고 이 시리즈는 이제 신의 통 같은 경우는 1500 라이프를 지불하고 몬스터 효과랑 혹은 몬스터의 특수한 시기에 무효라고 파기를 하고요. 그럼 신의 심판은 몬스터 마법 함정 무효하고, 신의 경고는 이제 특수소환 혹은 일반 소환을 무효하는 이제 소환을 상대히 견제하는 카드들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냐면은 함정 카드로 이 카운터들을 상대 몬스터를 견제를 하고요. 그 견제를 함과 동시에 이제 패에서 멀티 페이커가 나오는 그런 전개로 보시면 되시고, 메인 카드는 이 정도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축 링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개 넣긴 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주로 띄울 만한 카드는 헥스티아, 그러니까 얼터가이스트 링크 위주로 많이 소환을 하죠. 왜냐면은 멀티페이커 효과가 이 카드의 효과를 발동한 턴에는 얼터가이스트 몬스터밖에 특수소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헥스티아 위주로, 헥스티아가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혹시나 몰라서 이 프라임 벤시라든지 키두르 같은 뭔가 특정 그 경우의 상황에서 그런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헥스티아 같은 경우 이것도 거의 죽축 카드인데 효과가 3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카드의 공격력을 링크 앞에 몬스터, 얼터가이스트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이 카드의 공격 올리고요. 그 다음에 마법 함정 카드가 발동했을 때 링크 앞에 얼터가이스트 몬스터 하나 릴리스하고 그 발동을 무효라고 파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함락까지 걸고 이 몬스터 효과까지 락을 거는 만능 메타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카드 묘지로 보내주면은 덱에서 얼터가이스트 카드도까지 서치를 하기 때문에 후속까지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프라임 벤시나 뭐 키드루가 같은 경우는 그냥 얼터가이스트라서 넣는 거지 효과가 좋아서 넣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소환할 만한 부분들은 이제 클라라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판에 링크 리버가 아직 안 나있기 때문에 자신이 후공일 경우에 혹은 두 번째 턴 이후일 경우에 멜리시크를 소환해서 상대 필드로 이제 배틀을 하고 메인 페이지 2에 이제 클라라를 소환을 하면서 페이커를 확보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사실 그 외에 이 트로이메어 시리즈들은 견제를 하려고, 왜냐면 보통 상대 턴에도 이 페이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턴에 뭐 링크 3, 링크 4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자신 턴 효과를 안 쓰더라도. 그래서 이런 견제를 뚫을 만한 링크 카드들은 한 장씩을 투입을 하는 부분이고요. 소원에는 투입 안 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좀 널널한 덱이다, 뭐 그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벚꽃이죠. 벚꽃 같은 경우로 상대의 키카드를 견제를 할 때, 그래서 뭐 에렉트람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베아트리체 등등 이렇게 범용 상대를 벚꽃으로 견제할 만한 카드들을 넣어두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기본적으로 헥스티아 3장만 있어도 엑스라 덱은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일단 카드 설명까지 할게요.
사이드를 제가 다 구축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 좀 추가를 하면은 벨러도 괜찮죠. 제가 볼 때는 블랙홀 요새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 경매장으로 합시다. 이 정도로 덱을 구축해볼게요. 여기서는 허리타이버죠. 파이어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사이드 덱 같은 VO 복것은 상대 필드 몬스터 수가 자신 필드 몬스터보다 많을 경우 이 카드 패해서 버리면서 핸드 트랩 발동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엑스트라 덱에서 카드 한 장을 골라주고 상대 이제 엑스트라 덱을 그 카드가 있으면 전부 제외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마술사 같은 경우는 에렉트라면 이런 키카드들을 보여줌으로써 다 제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펙트 벨러는 상대 메인 페이지에 발동을 하고 이건 효과 몬스터를 그 턴 종료 시까지 무효로 하죠. 그래서 견제 카드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깃털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상대 필드 마함을 전부 파괴하고 파괴하는 효과고, 그다음 타이푼 같은 경우는 얼터가이스트는 함정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너지가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푼과도 정말 시너지가 좋거든요. 이것도 역시 자신 필드 위에 마법 함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 파이에서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후공일 때 마술사를 상대로 타이푼을 쓰면서 이런 견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수입을 했고요. 경류장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몬스터 1소 일반소환 특수 반전선 특산했을 때 필드의 몬스터를 전부 파괴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고급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랑도 아까 설명드렸고, 도청은 함정 카드가 발동했을 때 그 발동을 무효로 하고 그 카드를 주인의 대로 되돌리는 그런 효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초급입니다. 여기까지가 초급. 자 2부로 넘어갈게요. 2부 빌드. 이거는 아마 제가 AI랑 기본적으로 콤보를 좀 설명드릴게요. 보통 성패가 지금 제 어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마저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잠시만요. 이 싱글 모드에 보면은 원하는 손패로도 게임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잠시만요. 그게 아닌데 페이커를 안 가져왔었네요. 페이커를 올리고 자 영원한 영웅 호루스를 상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빌드만 보려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공 잡으면 이런 패가 한 번씩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마리오네터 꺼내는 위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3번 전이나 5번 전 둘 중 하나에 꼭 꺼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빌드가 원턴 빌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데나 위치를 소환하시던데 위치 정말 중요합니다. 위치를 어디에 꺼내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나냐 안 나냐로 갈리기 때문에 일단 다 세트를 하죠.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엔드를 하면은 자 상대 소환했을 때 그냥 일단은 써버립니다. 실의 경고도 써버리고, 자 엔드 페이지 시에 상대가 이렇게 할 게 없다 그러면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페이커가 나오죠. 이때는 위치는 멀티페이커의 위치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엔드 페이지에 안전하게 나온다면은 멜리시크를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얼터가이스트 원턴 빌드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장을 먹고 엑스트라 꺼내죠. 그래서 멜리시크 서치로 일단 제가 드롤을 마리오네트를 하긴 했는데, 원래는 여기서 마리오네트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냥 페이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1소권을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는 여기만 안 소환하면 돼요. 아무데나 이 부분 같은 경우 소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도 뭐 아무거나 세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토콜을 파기를 하고 묘지의 페이커를 특수환을 하죠. 특수한 페이커 효과로 여기서도 멜리시크를 특수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000, 3100 때리면 8000이 넘죠. 근데 이 빌드가 어려운 건 아닌데, 마리오네트를 이렇게 2번째 존이나 4번째 존에 소환을 하면은 이게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모르고 원턴을 키를 못 하시는 분들이 광주에서도 제법 되셨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 말고는 사실 일반적인 빌드는 크게 딱히 없습니다. 함정 카드 쓰고 무난히 페어가 나오고 견제를 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3부 사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체하는 원리인데, 기본적으로 얼터가이스가 메인전 굉장히 가능해 보이지만 사이드에서는 정말 많이 약해지는 덱이거든요. 아무래도 함떡 덱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이드에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이 우선 기량이죠. 얼터가이스도 기량을 쓰긴 하지만 상대도 기량을 쓰는 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량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처럼 다 깔아버리고 엔드를 했는데 기량이 나왔다. 이거 신의 심판 없으면 그냥 게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핸드트랩도 밸런스가 있게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이 기량을 막을 수 있는 카드들이 뭐가 있냐. 신의 심판이죠. 마함을 막을 수 있는 신심과, 근데 신심이 2장만으로는 부족하죠. 이거 준제한이고 기량은 부제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심지어 이 기량을 신심 막힌 걸 대비를 해서 다른 덱들이, 돌파 덱들이 어떤 카드를 쓰냐, 레드리부트를 쓰거든요. 되게 넣는 건 아니고 헷갈리네요. 이 레드리부트를 써요. 이 2개를 콤보로 써서 기량 승부를 쓰고 상대가 신의 심판을 썼다. 거기에 레드리부트 맞으면은 그냥 물론 2장은 남긴 하겠지만 그렇죠. 뭐 댕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밀린다는 그게, 일단 카운터 함정이 막혀서 페이커가 못 나오고 쭉 밀린다는 그게 정말 메리트가 큰 거라서, 그래서 이 2개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봅시다. 보통 리부트 3-3을 쓰더라고요. 돌파 카드가 6장인데 이거는 기량이 아니더라도 제가 카운터 한장 썼을 때 레드리부트 맞으면 바로 골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는 걸로 신의 심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사이드 보셨으면 도청을 보셨을 거예요. 도청으로 맞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6대4죠 6대4라서 막는 쪽이 불리해요. 원래 근데 이 게임 자체가 뚫는 쪽이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도청을 쓰더라도 4장을 막는다고 감안을 하면은 사실상 게임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정도까지 이 레드리부트랑 기량승부를 케어하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뭐 상대가 2장, 한 장을 더 잡았다 그러면은 뭐 저야죠. 어차피 완벽한 덱은 없긴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레드리부트랑 기량승부를 케어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추가되는 부분이 설화죠. 전광설화. 이거는 이제 보통 웬만하면 이제 일반 소환권은 크게 많이 안 쓰는 대표적인 덱으로 마술사가 많이 쓰죠. 이렇게 세 종류들의 콤보가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또 전광설화 같은 경우는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제가 메인 아까 경고를 2장을 썼었죠. 경고 2장과 신의 심판으로 막아야 되는데, 설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본인이 카운터 함정이 없고 뭐 깨어나지 않는 악몽이라든지 이런 프리 체인을 발동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 이 경기에서는 그냥 바로 키는 것도 틀린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카드들을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맞으면 그냥 게임이 훅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견제할 만해서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사이드에 벨러가 들어있었죠. 벨러로도 견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은 보더까지 있습니다. 정말 사이드에 맞는 카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이 카드가 몬스터 필드에 존재하는 한 한면 필드에 존재하는 한 이제 서로 각각의 몬스터 효과의 횟수가 의식, 융합, 싱크로, 에이스, 펜들, 윙크가 수만큼 되는데 이 카드를 소환함으로써 일단은 종류가 없기 때문에 효과를 서로 발동할 수가 없어요. 몬스터 일반 몬스터 효과는. 그래서 이거 맞으면 거의 골로 가거든요. 그래서 투입되는 게 무한포용도 있긴 하지만 경류장이죠. 경류장까지 썼는데 그래서 상대가 뭔가 보더를 쓸만한 미러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릭스터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경류장까지도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사이드를 정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됐고요. 그래서 뭐 제 레시피가 정답은 아니긴 하지만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물론 여기서 뭐 트윈 트위스터까지도 넣을 수가 있겠죠. 뭐 타이푼 같은 거 줄인다든지 아니면 벚꽃을 안 쓰고 넣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데 후공 돌파 카드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세 가지 카드들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만 하면은 사실 이 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얼터가이스트 혹은 처음 접하시더라도 저는 충분히 좀 도움이 되셨을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저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아이 뭐 그래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참고 영상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좀 눈높이를 어느 특정 라인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좀 숙련자분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덱강의로 좀 영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해봤는데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얼터가이스 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또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